안녕하세요. 호잉 구성학입니다. 오늘은 그 간지를 통한 뭐라 그러나요? 9월달? 9월달 운세. 그러니까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뭐 운세, 뭐 운기 이거를 한번 구성 숫자를 떠나서 간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우달이다 이제 기우달. 기우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우. 가을. 가을이 이제 조금씩 들어왔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새 이제 물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 기유, 유, 기유, 자갈밭, 자갈밭이라고 해서 자갈밭, 자갈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갈밭. 그러니까 돌 왜냐하면 유 다음에 뭐냐면 경신이라는 이제 글자가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자갈 위에 돌 위에 뭐가 있다? 돌 위에 흙이 좀 누워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갈 위에 돌이 있는 흙이에 나무가 자라냐예요.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라는 게 자체는 약간의 성격의 모남이 있다. 성격의 모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성격의 모남이 있다. 성격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억지로 키워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노력은 하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 위에 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 초목 위에 무엇이 있냐? 초목 위에 그러니까 초목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노력은 하나 결실은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끊임없이 하나 결과를 이루지 못하니까 상당히 성격상의 문제가 이룰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목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주변에 귀인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후라는 일주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기후달의 간목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걸 해석을 해보면 간목의 유금을 보면 이게 힘이 있나? 간목의 유금에 또 똑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기문, 홍국 기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유술 달에는 가불목이라는 글자가 힘이 되냐? 힘이 없다예요. 힘이 없다. 그런데 기문에서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쓸 수가 없어서 약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목이 기토를 봤어요. 간목이 기토를 봤어요. 간목이 기토를 봤다고 하는 거는 재성을 본 겁니다. 재성을 보니까 그럼 그 재성을 내가 득해올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기토 또한 그 신유술 판에 신유술 세월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목 입장 속에서 돈을 그걸 뭐 취한다, 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끌어올 수 있냐? 간목의 기토를 끌어올 수 있냐? 끌어와도 어떤 돈이냐면 큰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간목 입장 속에서는 어떤 달에 이 달에 금전적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돈을 얻을 수가 없다. 욕심만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기토 입장 속에서는 유금을 보니까 이게 뭐 재생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재생관은 또 이루어지는 거냐? 그 이루어져 봤자 큰 득이 안 되는 재생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쉽지는 않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간목 입장 속에선 기토가 온다는 것은 약간의 재생관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승진의 문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기토를 바라봐야 되는데 양쪽이 힘이 없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약간 고충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을목이다라고 했을 때 을목이 왔다고. 을목 입장 속에서는 기토를 봤으니까 을목이 기토를 봤으니까 뭘 보냐? 이게 편재를 본 겁니다. 편재를 봤습니다. 그럼 을목이 기토를 봤으니까 편재를 본 겁니다. 편재, 유금은 편관을 본 겁니다. 을목 입장 속에서 기토를 보고 유금을 봤으니까 편재, 편관을 본 거죠. 근데 을목이 유금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힘이 있냐? 더 쉽게 꽃이 가을의 꽃은 예쁘드냐 이렇게 보면 볼품이 없다. 희마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을목이 절지에 왔나요? 절지에 오다 보니까 끊어졌다는 뜻이 있어요. 끊어졌다. 이제 끝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무언가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있겠다. 라고 해서 을목 입장 속에서는 재성이라는 것은 무대요, 어떤 더 큰 무대, 장소 이런 걸 뜻하니까 더 큰 곳으로 꿈을 꾸려고 한다.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불에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입니다라고. 병화입니다. 그럼 병화는 뭐냐니까 병화는 기토를 보면서 상관을 봤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유금을 보면 정제라고 그러네. 재성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상관, 화토,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을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존 소속된 곳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상관이 하면 나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병화가 유금이라는 그 세월에 하다 보면
힘이 있냐, 이 힘이 있냐. 가을, 신유술이 가을에 병화는 힘이 있냐, 근이 있냐, 이걸 따져보면 또 역시 뭐야, 근이 좀 부족하다. 병화가 병정이니까 사지라 그러나요? 힘이 없는 세월로 왔어요. 그다 상관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결정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무리하다, 나의 능력을 과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관과 대적해야 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이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무리수를 두려고 한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는구나. 주변 환경이 나를 돕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상관이 들면 우리가 보통 뭐 이제 관을 친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구설이 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설이 옵니다. 약간의 구설이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 일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설이 올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정화를 보자. 정화다. 정화를 봤을 때 정화가 기담에 유궁을 봤으니까 화토, 식신을 봤습니다. 식신을 봤다라고 하면, 식신은 뭐냐면, 식신은 상관보다 좀 식신생체를 보는 거예요. 식신생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유도하려고 한다. 결과치를 원하려고 한다. 식신생체. 무언가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화가 유금에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6월 달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6월 달의 정화는 뭐냐? 난로다. 난로. 따뜻한 불이다. 그러면 그 불은 좋냐 안 좋냐? 힘이 있다. 주변에 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이득이 생길 것 같아. 왜? 6월 달에 가을의 불은 난로 불이니까 뭐냐? 주변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주변이 나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상관이나 식신운 자체는 약간의 이제 그 기존 틀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직장으로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정, 근데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를 봤는데 기후가 왔다라고 하면 무토 입장 속에서는 겁재가 왔고, 그 다음에 유금은 상관이 온 거죠. 근데 비경겁재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몇 번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성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직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분리 이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별,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별, 또 애정사, 또 비경겁재가 일어날 때 이게 약간 투기성도 생깁니다. 식상이 왔으니까 투기성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상관이라는 틀은 또 똑같이 뭐죠? 기존 틀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또는 상관이었으니까 상관, 생체, 더 큰 거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직장 변동, 그 다음에 부부 이별, 또는 뭐냐면 큰 돈의 욕심, 투기, 투자, 이런 눈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토가 그 다음에 기토가 왔습니다. 기토가 왔다. 기토 입장 속에서 기토가 왔으니까, 비견겁재가 왔으니까 뭐냐, 이별, 애정사, 뭐 금전, 애정, 변동, 동업, 이런 게 왔다 그러는 거죠. 유금, 식신이 왔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기토가 유금을 보면 장생입니다. 모르게 장생이라 그러면 절대양 생욕대. 장생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침 일찍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 비견이 왔으니까 같이 손잡고 일을 벌려고 한다. 능력을 얻으려고 한다. 또 장생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위험하지만 움직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언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새는 뭐를 봅니다? 먹이를 먼저 먹는다 그러든가 이슬을 먼저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포먼과 같으니까 아마 시도를 하면 작은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왔습니다. 경금 왔습니다. 경금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기토가 오고 유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토가 왔으니까 뭐가 왔냐면 인성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건 자격,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격 또는 문서, 또 서로 간의 관계 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기토라는 건 인성이니까 자격증, 시험 합격, 문서, 무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학위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유금이니까 경금이 신유술이니까 자기의 권록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 이런 걸 취할 수 있겠다, 얻을 수 있겠다,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경금 입장 속에서는 어찌 보면 좀 유리하지 않냐, 이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금 같은 경우는 신금은 기토에다가 유금이 왔으니까 록이 왔는데 편인이 왔습니다. 편인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전문성 또는 깊은 사고력 또는 무언가 변동. 왜 그러냐면 편인이라는 개념 입장 속에서는 식상 쪽을 조금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던 일을 바꾸고 변동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었고, 그럼 그 변동을 유도한다, 그럼 이건 뭐야? 이동수가 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편인도 자격증이니까 자격증을 취하고 싶다, 가능하냐? 신유술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신, 그 다음에 임수 왔습니다. 임수 여기다 쓰겠습니다. 임수가 왔는데 뭐가 왔죠? 경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경금, 임수가 왔고, 임수가 왔습니다. 지금 이달이 기우달이었습니다. 임수가 왔으니까 기우달이었습니다. 기우. 그럼 이게 정관이 왔습니다. 정관이 오고, 정관이 온 상태 속에서 정인이 왔습니다. 정인이 왔습니다. 그럼 정관이다라고 하는 건 관을 얻겠다, 무언가 위치, 감투, 이거를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관을 얻었다, 감투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기우달 같은 경우는 정관 정인이니까 승진, 시험, 그 다음에
뭐 자격증 이런 거를 득한다고 하면 유정하다 이렇게 해서 유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 개수가 남았습니다. 개수는 어디 있을까요? 개수 이쪽 좀 개수가 왔습니다. 개수가 왔으니까 개수 입장 속에서의 기후가 왔다. 기후가 왔다. 개수 입장 속에 기후가 왔다. 기는 평관편인입니다. 평관편인. 평관편인. 이거 참 평관편인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말이 있잖아요. 평관, 편인, 평관, 편인. 이때는 평관이라는 게 나를 이제 이게 조이는 거니까 내 자신의 어떤 거냐? 한계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 또는 현실에 대해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관 편인이 왔으니까 평관의 편인, 식상, 도식, 식상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건강,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달 같은 경우에는 개수일간 자체는 무지하게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간만 갖고 이렇게 그달을 본다는 거는 상당히 약간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그릇을 다 봐야 되거든요. 지지의 모양새. 청간의 뜻은 뭐냐? 생각, 의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유달인데 그럼 지지에서 사주의 지지에서 술토나 무토나 진토나 이런 축토나 미토나 이런 토라는 기운이 이제 천간으로 올라오면서 그것이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는 간목이라는 일간 자체를 지지에서 록이나 아니면 근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통변하는 것 자체에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약간의 충이 따라오거나 형이 따라오거나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간지 자체만 놓고 봤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방법도 한번 제가 써볼까 생각합니다. 이제 구성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 이런 거를 해주시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이제 9월달 며칠 안 남았는데 8월 지나고 이제 그제 이제 입추도 끝났고 시원한 계절이 왔으니까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9월달 찬찬히 준비해서 아주 행복한 9월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인 구성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